반갑습니다. 라마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 추세선을 좀 그려라. 추세선을 그려라. 그리고 저항이 어딘지 지지가 어딘지 우리가 그걸 좀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볼린저 밴드를 잘 살펴보면은 얘가 저항이 어딘지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고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신 분은 굉장한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저희 공부방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볼린저 밴드를 보면 고래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고래가. 자, 그게 어떤 얘기냐? 애기 고래가 있고 그 뒤에는 엄마 고래가 있고 그 뒤에는 아빠 고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결국은 이게 뭐냐, 엘리엇 파동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거든요. 엘리엇 파동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리고 끝나는 뭐 6차 7차 뭐 AB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엘리어트 그 파동을 보면은 어쨌든 그거를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눈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젠백스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저희 공부방에서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여기서 매수해라 매수해라 엄청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엘리엇 파동 1차 2차 3차 4차 그럼 뭐가 남았어? 5차 마지막 파동이 남았다. 그럼 뭐가 남았어? 아빠 고래가 남아있다. 큰 상승을 한번 주고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어요. 다른 종목을 또 보게 되면은 일단 YG 플러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저희 공부방에서 제가 강력하게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추천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일단 1차 파동이 끝나고 2차 파동을 본 거죠. 2차 파동이 1차보다 애기 고래가 엄마 고래보다는 좀 크지만 어쨌든 파동상으로 1차, 2차, 3차, 4차 그럼 뭐가 남았어? 5차가 남았죠.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돌아요. 더 나올 수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요즘에 뭐 뉴스를 보면은 중국하고 관계 회복이 돼서 뭐 한학년을 풀어주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지 끝나지 않고 다시 추세를 전환을 한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갔고 어떻게 지금 흘러내려가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조금만 공부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지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죠. 로보티즈 제가 이때 여기서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우리 방에서 엄청나게 많이들 사셨죠. 예, 어쨌든 얘도 추세를 보니까 큰 파동으로 봤을 때 하나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때 1파를 본 거죠. 제가 볼 때는 1파를 본 겁니다. 1파를 받고 2파가 굉장히 좀 루즈하게 길게 오랫동안 상승했지만 여기가 2파죠. 여기가 지금 아빠 고래가 나왔던 거죠. 아빠 고래가 이제 무너지면은 엄청나게 긴 그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볼린저 밴드의 이 굴곡진 모습, 굴곡으로 인해서 1파냐 2파냐 이걸 우리가 눈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와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물리는 부분이,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심리적으로 더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근데 볼린저 밴드 공부를 만약에 좀만 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최소한 애기 고래 엄마 고래 아빠 고래 나왔으니까 이제는 거의 끝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게 아까도 보여드렸던 젠백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명확하게 나오죠. 이런 거는 엘리엇 파동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애기 고래 엄마 고래 아빠 고래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 볼린저 밴드라는 건 그 수치에 따라서 내가 단기적으로 갈지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 파동 매매를 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크게 보고 길게 보고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가는구나, 여기서 잡으면은 장기적으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기적으로도 볼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수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지금은 안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20의 2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걸 좀 크게 보려면 20의 2가 아니고 3으로, 최소한 3으로, 그럼 기간도 20이 아니고 40, 60, 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실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왜냐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기간을 짧게 보고 캔들을 이거 양봉이 나왔고 음봉이 나왔으니까 양봉이 나오겠네 라고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기간을 길게도 보고 짧게도 보고, 뭐 위에 거만 보기도 하고 아래 거만 보기도 하고, 아래 거만 보기도 하면은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뭐 계속해서 뭐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간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 내가 여기서 못 보면 못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지표를. 그래서 이게 그 이평으로 따지면은 단기 이평 뭐 장기 이평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 그러면 내가 장기적으로 봐서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예, 관점을 어디에서 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건 틀려진다. 근데 이제 어쨌든 볼뱅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면서도 명확해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게, 어쨌든 수축하고 확장하고 팽창하고 이것만 따지면 되거든. HJ중공업도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우리 방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세요 사세요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갈수록 좁아지잖아. 갈수록 좁아지는데 점점 벌어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지, 여기서. 굉장히 이때 이렇게 잘라만 봐도, 길게만 봐도 여러분, 이렇게 잘라서 봐도 좁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확 좁아지는 게. 그러면서 점점 확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확장하는 게. 어쨌든 요런 걸로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못 샀어, 하단에서 못 샀어, 여기서 못 사더라도 중간에 어쨌든 고점을 지켜주는, 고점을 나타내는 포인트가 또 눈에 보여요, 여기 꼭대기가. 예, 그럼 최소한 여기서도 전에 여기를 기점을 해서 여기 돌파했으니까 매수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좁아졌고, 그런 걸 우리가 수축한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볼 때 축축과 확장의 개념, 그리고 저항과 지지의 개념만 알면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물론 주식을 매수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손절 라인이에요, 손절 라인. 근데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내가 들어가도 괜찮겠구나, 여기가 지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거를. 자, 보시면은 어쨌든 여러 개의 볼린저 밴드를 좀 겹쳐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했다가 어디선가 지지 구간이 나온다는 거지. 지지 구간이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니까 상중하,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상중하 하는 게, 이런 큰 관점에서도 상중하를 따지지만 여기서도 단순하게 상중하만 그려도 어디가 고점,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 중심,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접목시켜서 보면은, 상승 저항 지지 상승,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하락 지지 횡보 상승이 있고요, 상승 저항 지지 상승이 있어요. 여기 지지, 저항, 중심 돌파하는구나, 여기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락하다가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에서 여기서 지지를 계속해서 받고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종합적으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지지 봐라, 추세선 그려봐라. 그래야 다른 지표를 이렇게 활용을 할 때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쨌든 정말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그런 거를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아, 나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단에다가만, 볼린저 밴드를 밑에다가만 이제 놓고 보고, 여기서 돌파하는 구간만 이제 찾는 거예요. 하락, 지지, 횡보, 상승이잖아요. 하락, 지지, 옆으로 가네. 볼벤이 옆으로 가고 있네. 횡보하고 있네. 캔들도 옆으로 가네. 그럼 뭐가 나와? 상승이 나온다. 상승이 나온다.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종목 추천했던 어쨌든 현대모백스. 예, 현대모백스 엄청나게 여기서 또 강조를 했던 그런 종목이죠. 어쨌든 추세선을 그렸더니 하락을 하다가 추세가 전환이 됐어. 전환이 됐어. 자, 이걸로만, 이게 크게 가겠구나, 못 가겠구나,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벤을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을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크게 갈 때는, 크게 가는구나. 왜? 여기서 이제 지표, 이 수치가 클 거 아니에요? 크게 이렇게 오므라드는 수축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크게 갔지. 왜? 얘는 큰 것만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는 많이 가는 거를 보려고 하는 그런 거고, 얘는 단기로만 보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중심에 구름이라는데 고래가 몇 마리 나왔나, 전에 이전에 파동은 얼마만큼 있었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거든. 잔잔바리들 있다가 크게 하나 나왔어. 그러면 얘가 죽지 않았으면, 얘가 추세가 여기서 꺾였다고 그러면은 끝난 건데, 꺾이지 않고 다시 올라가려고 그래. 그럼 잔잔바리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다음 파동은 이만큼 올라가겠구나. 왜? 엘리엇 파동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크게 올라가잖아요. 점점점. 예, 그런 개념인 거죠.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볼린저 밴드를 보니까, 얘는 많이 가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정확히 몇 프로까지 가는가도 사실은 좀 유추가 되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얘는 어느 정도 간다, 어디서 저항이 걸리고 어디서 지지를 받는 거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기간에 따라서 저항이 여기구나. 크게 보면은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저항이 어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멀티 차트 얘기도 제가 이제 영상 오래됐지만 멀티 차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해도, 여러 가지로 멀티 차트도 활용하고 볼린저 밴드도 수치를 바꿔가면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못 보던 것도 보이고 못 찾던 그런 매수 포인트,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퓨어림 로봇도 제가 이제 방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어쨌든 큰 관점으로 볼 때는 여기서 중심선을 찍고 우상향하는 게 보여요. 작은 관점으로 볼 때는 볼벤이 수축을 했어요. 그러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추세가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추세가 살아있고, 작은 관점으로 봤을 때 볼벤이 수축을 했어.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상식선에서는 상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 상승을 한다. 보니까 크게 간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노란 줄도 생기고, 단기 포인트에서도 매수 포인트 잡아라고 이렇게 좀 나왔었어요. 그럼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헬릭 스미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방에서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단순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를 굉장히 이제 우리가 딱 그 포인트에서 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락하다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게 보여요. 하락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추세선을 자꾸 그려라 하는 게, 이거를 계속 그리시다 보면 나중에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지표만 봐도 하락하다가 추세가 전환이 됐네. 하락, 지지, 횡보, 뭐라고 했어?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방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영상에서도 강조하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거의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지. 장기적으로 또 어쨌든 추세가 꺾이지 않고, 가다가 꺾이다가 추세 전환이 됐고 중심선을 넘어가네.
중심선 쪽으로 올라가네. 여기서 볼벤이 수축이 됐네. 여기서 밑에까지 빠지다가 여기 중심선을 타고 올라가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손절을 잡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자기들만의, 본인들만의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손절 라인 잡고 매수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영보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지나가다가 보다 보니까 볼벤이 수축을 하고 있어요. 볼벤이 수축을 하고 있네. 그럼 이제 한번 뜨겠는데 라고 일단 관점이 보겠죠. 큰 관점으로 일단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서, 항상 놓고 보면서 관점을 크게 보니까 큰 관점으로 봤는데 수축을 해.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그러네. 그리고 뭐 이렇게 딱 펴지는 느낌이 나. 펴지는 느낌이 뭐야? 위로 상승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상단선을 보니까 펴지잖아. 이렇게 모여 있다가 박스권을 잡고 있다가 여기서 상승하는 게 보이잖아요. 안 살 이유가 있겠냐고. 이것도 저희 방에서 엄청나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 제가 종목들을 많은 분들한테 우리 방에서 이제 좀 추천을 좀 많이 해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일단은 큰 관점으로 봤다가 얘가 파동이 한번 나왔구나. 나왔는데 하락을 하다 바꾸네. 추세선을 그려봤더니 하락을 하다가 바뀌는 게 보여요. 바뀌는 게. 그래서 볼벤을 보실 때 그냥 뭐 이렇게 좁아졌네 이런 거보다 계속해서 공부를 우리가 꾸준히 하다 하락하다가 추세가 전환이 됐어. 전환이 됐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하락, 지지, 횡보, 상승이 나와야 되잖아. 그쵸? IT센 글로벌, 예,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저걸 사야 되는지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왜냐면 내가 늘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인지가 잘 안 되시는 거지. 하락, 지지, 횡보, 상승만 알아도 괜찮다 이거만 알고 상승, 저항, 지지, 상승만 알아도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를 근간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다? 볼린저 밴드다. 볼린저 밴드다. 이거는 그냥 보기 싫어도 내가 그 개념만 있고 추세선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추세를 이탈을 했고 하락, 지지, 횡보, 상승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횡보가 나와. 그럼 다음번에 뭐가 나와? 상승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제가 추천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사셔갖고 수익을 내시겠지. 근데 그거를 잘 인지를 안 하시는 거지. 그런 부분을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어쨌든 이것도 수도 없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여기서 사셔야 된다, 뭐 박스권을 그려봐라, 추세선을 그려봐라,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못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꼭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딱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두 가지만. 뭐만 외우면 돼? 하락, 지지, 횡보, 상승. 상승, 저항, 지지, 상승. 이 두 가지만 무조건 외우시고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쉬워지는 거지. 매매가 정말 쉬워져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공식이 뭐 100% 다 맞는다 안 맞는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지표 대비했을 때, 지표를 사용했을 때 그 지표만의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지표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100%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제가 뭐 주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쁘게 뭐 나는 상승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갔다가 나는 하락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올라갈 때 가슴 파동을 일으키면서 뭐 갈 듯 말 듯 하다 쭉 뺐다가 또 올라갔다 뺐다가 올라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총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다? 볼린저 밴드다. 이 안에서 캔들을 무수하게 뭐 오르락내락 뭐 오르락내락 해요. 근데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는 크게 봐야지 큰 돈을 벌지 여러분. 크게 볼 필요가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기간을 길게 해보세요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파동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여기서 세력이 벌써 여기서부터 들어왔구나. 한 번 움직였고 두 번 움직였고 움직였어.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움직인 걸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했으니까 얘가
끝났다고 하면은 쭉 빠져야지 쭉. 근데 안 빠지고 옆으로 간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봐야지. 하락, 지지, 횡보, 상승을 한다는 걸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제가 현대건설을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현대건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하다가 얘가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추세 전환을 해요. 그쵸? 추세 전환을 시작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직 세력이 빠져나간 것 같지 않습니다.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한 다음에 다시 중심선을 해야지 않는 선에서 다시 애들이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큰 뭐 대단한 기술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했던 거거든. 기본에. 그러니까 얘가 끝나고 그냥 쭉 빠져야 되는 애가 이렇게 쭉 빠져야 되는 애가 안 빠지고 옆으로 옮겼단 말이지. 옆으로 옮기자마자 V자 반등이 나오면 얼마나 뭐 이렇게 그러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옆으로 나와서 횡보를 하는데 저점이 높아지더라. 이거 다 우리가 들어본 얘기예요. 어디선가. 저점이 높아지더라. 저점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여기서 물렸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이런 봉오리들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뭐 여기 있는 것까지는 사실 여기서 물렸던 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7, 8개월을 끌고 오지 않았다고 봐요. 중간에 털었겠지. 털면서 또 여기서 중간에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여기서 못 샀는데 밑에서 하단에서 여기서 못 사고 하다 보니까 꼭대기야. 근데 얘가 내려오거든. 그럼 여기가 저가다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으세요. 정말로. 그러다가 지루하니까 이제 하고 포기하고 있는 거지. 포기하고 있다가 내 본전 오니까 팔고 본전 오니까 팔더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됐으니까 뭐를 해? 상승을 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선을 잘 보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하는 게 볼린저 밴드, 물론 볼린저 밴드만 있어도 우리가 이거를 추세를 대충 파악은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인지를 하고 그냥 딱 보자마자 얘는 추락하다가 추락을 안 끝나고 방향을 바꿨네, 살아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볼베를 활용하면은 그게 200%의 효과를 분명히 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전에 이제 또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i3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에요. i3 시스템. 예.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얘가 추세가 전환이 되고 상승하는구나. 추세가 어떤 추세였어? 내려가는 추세였다가 상승을 하잖아요, 여러분. 상승. 그리고 다시 하락. 그럼 얘가 끝났으면 요 밑에까지 또 빠져야지. 안 빠지더라는 거지. 안 빠지는 거. 안 빠지더라는 거죠. 중심선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더니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라. 그러면은 얘가 뭐 엄마 고래 아빠 고래 나왔잖아. 애기 고래 뭐 여기 두 개 일단 나왔고 엄마 고래 나왔으니까 뭐 아빠 고래 한번 크게 한번 나오겠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를 한 파동으로 보고 여기를 엄마 고래로 보고 여기를 아빠 고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엇 파동 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들어본 적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해서 표도 본 적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활용하니까 그게 이런 얘기구나라는 게 더 빨리 다가온다라는 거지. 더 빨리.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요. 서우전기라고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여기가 좁아지고 있어.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게 보여.
그럼 어쨌든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모양이 됐을 때 얘의 방향성을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기다려라 기다려라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미리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어느 정도 어떠한 액션이 나왔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일단 뭐 파동들이 잔파동들이 일단 있어. 그럼 이걸 뭘로 봐? 매집으로 보겠죠. 그럼 여기가 1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런 잔잔한 것들 빼고 이게 1파 여기서 2파 그럼 뭐가 남았어? 3파가 남았잖아. 아빠고래가 남았잖아. 아빠고래. 아빠 기대해볼 만한 거지. 그렇다고 여기서 미리 사?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보니까 기간이 한 거진 6월달부터 7월달 기준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정도 횡보를 시켰어요. 그럼 얘도 최소한 그 정도는 가겠구나. 물론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 과거를 보니까 얘가 그 정도는 왔어. 그럼 얘도 모양을 봐야지. 어느 쪽으로 갈지. 얘가 밑으로 빠질지 위로 더 갈지는 기다려보면 알겠죠.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이거를 뭐 굳이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냥 관심 종목 저 뒤에다 놓고 기다리면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볼린저 밴드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하단 지표로 그러니까 상중하가 있잖아, 볼린저 밴드에. 근데 뭐 하단선을 터치하면 매수하세요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 그 하단선에서 터치하라는 거는 일정한 어느 정도 큰 파동이 나왔을 때 이게 애기고래인지 1차 상승 2차 3차 이렇게 날아갈 때 그게 어딘지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공포에 매수를 한다 이런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말들이 일진홀딩스라고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 사세요 많이 했던 얘기거든. 여기서 힘 못 내면 너 일진이 아니고 이진이다 이런 농담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웰리어 파동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 1차 2차 그러면은 3차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애기고래 뭐 크게 앞에 없어. 그럼 얘를 일단 1차 애기고래로 보고 그 다음에 엄마고래로 보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은 뭐 계속 빠지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중심선을 돌다 요렇게 돌기 시작한다. 그럼 뭐가 나와? 아빠고래가 나니까 더 큰 파동이 나오겠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또 큰 관점으로 보니까 추세가 어떻게 됐어? 끝나지 않았다 아직. 큰 관점으로 보니까 추세가 안 끝났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쨌든 두 번째 큰 파동이 1차 나왔죠. 그리고 2차 또 나왔어요. 그럼 얘가 추세 밑으로 안 빠지면은 이 추세 밑으로 안 빠지면 중심선을 타고 올라간다고 치면은 추가적으로 뭐가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볼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멀티 차트 별거 없거든요. 그냥 내가 놓고 장기적, 단기적, 중기적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보시면은 어디서 사야 되는구나,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충분히 추세선을 그리다 보니까 옆으로 빠지다가 추세가 전환이 됐고 그럼 뭐가 나와? 상승이 나오겠구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외우세요, 여러분. 하락 지지 횡보 상승. 하락 지지 뭐가 나왔어? 횡보 나왔으니까 상승. 그리고 볼벤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내가 여기서 사도 되는구나, 사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다른 지표도 다 그런 공식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볼 때는 그런 공식이 좀 적용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런 공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지표를 보다 보면은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봐도
내려가다가 올라가잖아. 그럼 뭐야? 추세가 바뀌었구나.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추세가 바뀌었구나. 큰 관점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관점으로. 그러고 나서 그 구비구비마다 어떠한 포인트에 우리가 큰 관점만 보고 그냥 무조건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어디서 들어갈지 그 작은 포인트도 보면은 보다 보면은 아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구나,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제가 또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야? 항상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계단식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럼 이게 뭐야? 쉽게 이런 부분이 눌림목이 되겠지. 눌림목이.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그 좀 크게 보면은 파동도 보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방향성도 이거는 이쯤이면은 좀 장기적으로 가도 되겠구나, 단기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물론 우리가 딱 이렇게 뭐 재수가 좋아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딱딱 집어서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하나 둘 셋 아빠고래가 벌써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얘가 한 번 더 살라고 그러면은 추세를 전환시켜 주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무조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단기적인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중기적인 것도 보고 완전히 장기적으로도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볼린저 밴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고래를 꼭 찾아보자. 고래가 뭐야? 엘리엇 파동. 이게 몇 차 지금 상승인지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냥 쉽게 이게 몇 차,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이렇게 6차 빠지는 건가? 라고라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여기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락, 지지, 횡보,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 하락하다가 지지받고 횡보가 나왔잖아. 하락, 지지, 횡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쵸? 그럼 우리가 뭘로 유추해야 돼? 볼벤에 수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일단 보고 방향성을 봐야 되겠지. 방향성. 지금 어쨌든 큰 추세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가 전환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봐야 되겠지. 그럼 지금 당장 미리 살 필요가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거지. 얘가 갑자기 여기서 V자 반등을 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럴 거는 우리가 뭐 꼭 간다 안 간다나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예. 그런 걸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양은 꼭 얘가 하락, 지지, 횡보,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승하고 또 이렇게 조금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깃발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볼린저 밴드를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 써서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큰 틀로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공식대로 가고 있다는 걸 보시죠. 하락하고 지지하고 횡보하고 상승이 나왔어요. 어쨌든 뭐 더 상승하고 또 단기로 조정을 주면은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죠. 어쨌든 큰 틀로 볼 때는 그런 게 정확히 보여요. 그럼 여기서 또 단계로 얘가 눌러주는 단계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걸 이제 좀 기다릴 필요가 있죠. 그게 뭐야? 눌림목이다. 눌림목 매매. 어쨌든 그런 거를 좀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손실은 줄이시고요. 수익은 조금 더 많이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어쨌든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왜? 수축을 해야 되거든. 수축을 해야 크게 확장을 하는 거잖아. 수축을 하고 확장을 하고 고래가 몇 마리 나타나는지도 좀 보고 여유 있게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멀티 차트에다 놓고 다양한 수치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서 이거는 지금 들어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많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 공부방은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신문 요런 재료 같은 경우 재료도 좀 많이 공유를 해요. 방에서 뭐 이렇게 공유도 하고 어떤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각자 어떤 뭐 장점 그리고 공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혼자 공부해서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맥락 아닌가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공부방에서 굉장히 좀, 저번에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숨은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숨은 고수분들이. 라음아빠 이 유튜브 앞에 보시면은 이 텔레그램 공부방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